재수 이제 수능 시험 날 당연히 성적이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재수 때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재수 때는 국어 2등급, 수학 2등급, 영어 2등급. 또 내려갔네. 선배로서 너희들 이렇게 하면 재수 생활 망한다. 한마디 시원하게 해주시죠. 우선은 자, 입시에 성공한 청춘들의 이야기, 청춘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태안비상에듀 기숙학원과 팡스카이 캠프의 대표를 맡고 있는 유용상이라고 합니다. 네, 의대 입시를 위해서는 재수는 필수, 삼수는 선택인 시대라고들 얘기를 하는데요. 당당히 인고의 시간을 이겨내고 우리 의대에 합격한 우리 손한교 선생님을 모셔서 오늘 또 어떻게 학창 시절을 지내왔는지, 그리고 어떤 공부 비법이 있었는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양대학교 의학과 본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손완규라고 합니다. 결국 해냈습니다. 삼수라는 그 어려운 과정을 이겨내고 결국에 의대에 합격을 했는데, 저는 그게 좀 궁금해요. 이제 현역 시절의 상황, 그래서 이제 재수를 결정하게 된 상황과 그 당시에 성적대는 어느 정도였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고등학교 성적부터 먼저 가볍게 말씀드리자면, 모의고사를 치면 수학이나 과탐 같은 경우에 좀 좋아했었고 국어랑 영어에 좀 약한 모습을 보였어서 수학이나 과탐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한 1등급 정도는 잘 나왔었고, 국어랑 영어가 조금 저조한 성적을 보였어서 평균적으로 2등급, 3등급, 뭐 가끔 잘하면 1등급 나오는 정도. 그래도 나름 괜찮은 성적대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현역 때부터 그러면 의대를 목표로 했던 건가요? 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좀 막연하게 의대를 가고 싶다라는 생각만 있었는데요. 그 와중에도 이제 남자라고 하면 좀 공대에 대한 선망도 가지고 공대를 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도 꽤나 있는데요. 공대도 당연히 마음 한켠에는 있긴 했었죠. 근데 이제 고3이 올라가면서부터 내가 공부를 좀 하면 의대를 가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저희 고등학교 친구들 그리고 선배들이 워낙 좋은 성적대를 가지고 입시 결과가 상당히 좋았어서 이 사람들도 하는데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의대에 대한 목표를 좀 키워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첫 수능 결과는? 첫 수능 결과는 국어는 3등급, 수학은 다행히 1등급, 영어는 3등급, 그리고 탐구는 화학원하고 생명과학원 이렇게 선택했었는데 그 두 가지 모두 1등급 받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수능에서 이제 영어랑 국어를 또 아쉽게 3등급을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재수를 결정을 했어야 됐는데, 뭐 재수는 어떻게 뭐 혼자 집에서 공부를 했어요? 아니면 좀 학원의 도움을 받았어요? 저는 흔히들 재종반이라고 부르는 재수 종합반, 종합학원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재종반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제 성적에서 보이다시피 이제 국어나 영어 과목 같은 경우에 3등급으로 좀 저조한 성적을 보였었고, 제가 스스로 느끼기에 국어랑 영어 같은 언어 과목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서, 그래서 재종반을 선택한 것도 학교와 비슷하게 수업들을 통해서 내가 좀 얻어갈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재수 종합반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이제 조금 언어적으로 조금 부족해서 국어랑 영어 쪽에 조금 도움을 받기 위해서 강의가 있는 곳을 선택을 했다고 했어요. 막상 이제 느껴본 재수 생활 그리고 재종반 학원의 생활들은 좀 어땠어요? 우선은 저도 재수라는 거를 처음 해보는 입장이었어서 그 분위기들이 익숙치는 않았었는데요. 제가 다녔던 학원이 이제 대구에 있는 나름대로 큰 학원이라고 소문이 나 있던 학원인데, 가니까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도 꽤나 있고 뭐 학원 친구들도 있고 나름대로 아는 사람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에는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아 보이는 N수생들도 있었고 또 남녀가 섞여 있고 이러다 보니까 또 뭐 학원에서 사감 선생님이 계신다거나 그런 식으로 좀 관리하는 이런 분위기에 압도돼가지고 저 스스로도 나 진짜 이제 재수 시작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좀 제 마음을 다잡고 올 한 해 정말 열심히 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 이뤄와야겠다, 그렇게 마음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 학원에서 하는 강의들은 도움이 좀 많이 됐나요? 재수 시절에는 그냥 막연하게 수업 듣는데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특히 뭐 수학은 사실 수업을 크게 네, 도움을 받지는 않았었는데 개념들이 좀 잡혀 있으니까. 네, 과탐은 어느 정도 개념을 다시 훑어보자라는 느낌으로 활용을 했었고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에는 수업을 듣고는 있지만 제가 느끼기에 공부하는 방법을 잘 몰랐다고 생각이 들어서 수업을 들어도 저한테 도움이 되는지는 좀 의문이 드는 것 같아요, 지금 돼서는. 요즘에 보면 학생들도 보면 이제 강의를 듣는 학원들을 가 보면 이제 너무 조금 강의 스타일도 나랑 안 맞을 수 있기도 하고, 그리고 강의를 듣는 것 때문에 순공 시간이 많이 확보가 안 된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런 상황들이 조금 있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재수생부터는 어느 정도 개념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학원을 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사실 수업을 들으면서 개념을 보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비중보다는 혼자서 공부하는 말씀하셨다시피 순공 시간을 확보하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업이 매일매일 있다 보니까 때로는 이 수업 별로 안 듣고 싶은데 라든지 아니면 안 들어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그냥 조용히 쉬는 시간에 먼저 나가서 혼자 자습하는 시간을 가지고도 했던 것 같습니다. 공부하는 방법을 깨우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국어, 영어에 대해서 조금 극복한 시기, 뭐 아니면 극복했던 뭐 계기들 생각나는 거 있어요? 어찌 보면 슬럼프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재수를 처음 시작하고 나서 제 스스로 뭐가 부족할까를 많이 생각을 해봤을 때 국어랑 영어가 제일 부족하구나라는 걸 깨달았었고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좀 많은 고민들을 했었어요. 실제로 인강을 들어볼까 해서 주변 친구들한테 국어, 영어, 인강 좋은 거 뭐 있냐라고 물어보기도 했었고 재종반 그 각 과목 학원 선생님께 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다.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 좀 알려달라라고 질문도 해봤고 심지어는 그 재종반 외에 다른 단과 학원까지 또 알아봤었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사실 어떠한 실질적인 도움도 얻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못 받아들인 것도 당연히 있겠지만 뭔가 선생님들의 조언들이 학생의 입장에서 뭔가 공감이 잘 안 됐던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그 선생님들은 해당 분야에서 뭐 10년, 20년 엄청 오래 계셨던 전문가들이실 텐데 학생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어떤 수준 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다가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제가 선택한 방법은 좀 무모할 수도 있지만 그냥 처음 기본부터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했었고요. 그 방법은 시중에 파는 기출문제집을 구해서 뭐 5개년치라고 하면 5개년치를 뭐 3-4번 그냥 반복해서 주구장창 문제만 좀 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3월, 6월 모의고사 때 뭐 슬럼프가 왔던 기억들이 있어요? 모의고사에서는 3월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억은 잘 안 나는데요. 제가 이제 뭐 재수 생활을 할 때 초반에는 스스로 어디가 부족한지 평가를 많이 했었고 그 이후에 취약한 과목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하고 이제 6평, 9평을 준비했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래서 어느 정도 옛날부터 성적을 점차 끌어올려서 그래도 6월, 9월 평가원에서는 잘 나온 케이스구나. 잘 나온 케이스여가지고 그래서 다들 1등급 받고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럼 뭐 우리 6월, 9월 모의고사 보고 흔들리는 학생들한테 해줄 말이 없겠는데? 제가 잘 본 입장에서 해줄 말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잘 봤는데도 사실 삼수를 했어요. 이게 따지고 보면 제가 재수 때도 뭐 모의고사들 다들 잘 봤었는데 심지어 올 1등급 받은 적도 많았고 학원에서 상위권에 들어서 장학금 받은 적도 있었고 실제로 그랬었는데도 삼수를 미끄러졌다는 거는 모의고사가 다가 아니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재수를 하면서 그래도 계속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들이 계속 우상향을 그렸고 계속 안정적으로 1등급이 나왔으니까 재수 이제 수능 시험 날 당연히 성적이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재수 때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재수 때는 국어 2등급, 수학 2등급, 영어 2등급, 더 내려갔네? 그리고 과탐은 1등급 계속 나왔습니다. 왜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국어랑 영어가 취약하다 보니까 국어, 영어에 시간 투자를 엄청 많이 했었어요, 재수 때. 좀 과장되게 말하자면 하루 중에서
40%를 국어, 40%를 영어, 그리고 나머지 10%를 수학, 나머지 10%를 과탐에 투자했을 정도로 이제 국어랑 영어에 좀 치우쳐서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성적만 봐도 아시겠지만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내려갔거든요. 그 이유가 제가 수학을 잘한다고 생각을 해서 맞지. 자만했던 것도 좀 있고. 역으로 얘기를 하면 나는 수학이랑 과탐은 자신 있기 때문에 네, 내가 부족한 거를 더 보완하겠다. 그쪽으로 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날에 자신 있는 과목에서 발목을 잡힌 케이스구나. 네, 맞습니다. 재수 때 지원한 학교랑 합격한 학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억이 정확하게 나진 않는데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가군에서는 경북대 의대를 썼던 것 같고요. 나군에서는 성균관대 전자전기공학부를 썼던 것 같고, 다군에서는 제주대 의대를 썼던 것 같습니다. 우주 상향으로 지원을 네, 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네, 결과는 가군, 다군은 당연히 네, 광탈하고 이제 나군 성균관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에 오. 합격을 했었습니다. 그럼 가면 되잖아요. 네, 가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사실 등록을 했었어요. 이제 학교를 갈까 말까를 정말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부모님께서도 사실 설득을 많이 해주셨고, 제가 곰곰이 많이 생각을 해봤을 때, 재수하는 1년을 투자한 게 성대 전전을 가기 위해서 한 건 아니었지 않나라는 삐.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한 번 더 공부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등록금 내놓고. 네. 성균관대에 합격을 했고 등록도 했어요. 뭐 이제 와서 얘기지만 성균관대를 합격해 놨기 때문에 뭔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공부에 매진할 수 있었다. 어땠어요? 처음에는 성균관대학교를 걸어놓은 것 자체가 저한테는 사실 큰 부담이었어요. 이게 어찌 보면 기준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거보단 더 잘해야 돼 라는 마음이 들기도 했고, 삼수를 처음 시작할 때 너무 힘들다, 그냥 학교 다닐까? 라고 어찌 보면 도피처가 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참 부정적으로 작용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시기가 가면 갈수록 내가 뭐 못해도 성균관대인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중에는 좀 성균관대를 걸어놓은 것 자체가, 등록을 해둔 것 자체가 저의 마음에 안정감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봅시다. 삼수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나는 오히려 삼수 생활이 더 애매하고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제 개념들은 내가 충분히 몇 번씩 반복을 했던 거고 기출 문제들도 많이 풀었어. 근데 다시 시작되는 3월부터의 이 학습 스케줄을 어떻게 계획을 해야 될까 생각을 하면 조금 더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 재수 때와 삼수 때에서 가장 차이를 둔 변화된 차이점이 있다면? 제가 재수 때 이제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과목별 밸런스를 못 맞췄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가장 큰 차이점은 삼수 때는 이제 아무리 국어랑 영어가 취약하더라도 다른 수학이나 탐구 같은 다른 과목들을 소홀히 하지 않고 좀 전체적으로 밸런스 있게 공부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럼 이제 삼수 생활까지 하면서 조금 이제 3월부터 11월까지 조금 중요한 월별 학습 포인트들이 좀 있을까요? 초반에는 무엇이 되었건 본인의 위치가 어디인지, 본인이 어떻게 공부하고 있었는지, 성적은 어느 정도 나왔는지, 어디가 부족한지, 무엇을 잘하는지, 이런 본인을 스스로 파악해보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꼭 필요한 이유가 그래야지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공부를 해야 되는지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초반 2월부터 대부분 재수, 삼수 이런 N수들을 시작할 텐데 2월부터 시작해서는 3월 정도까지는 그렇게 본인을 파악하는 시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 오히려 2월 달에 조금 뭐 기출문제집이나 모의고사를 조금 많이 풀어보는 게 도움이 될까요? 네, 오히려 기출문제들은 사실 많이 풀어와서 익숙했던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좀 새로운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내가 여기서 부족함이 보이네 라고 좀 파악할 수 있도록 기출문제보다는 새로운 문제들을 접해보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그 외에도 기본적으로 재수할 때 많은 모의고사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그 데이터들을 한번 꺼내서 다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월별 이제 좀 중요한 학습 포인트들이 있으면 또 좀 알려주세요.
네, 그 이후부터는 뭐 이제 3월부터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전까지는 거의 3달, 4달 정도 되는 기간인데 이 기간 동안은 어쨌든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시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루 중에 공부를 하더라도 부족했던 과목들은 빠지지 말고 매일매일 공부를 하고 그러는 와중에도 이제 과목 간의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 뭐 자투리 시간들을 활용해서 다른 과목에 투자한다던가 네, 이런 식으로 좀 균형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6월 이후부터의 학습 포인트는요? 그 전까지는 이제 땅에 패여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메꾸는 과정이었다면 지금은 이렇게 고도 차이가 있는 땅을 고르게 만드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뭐 국어랑 영어를 하루에 뭐 40%를 투자하고 뭐 수학과 탐구에 각각 10%씩 투자를 했다면 이제는 조금 그 비율의 차이를 낮춰서 국어랑 영어에는 하루에 30%, 수학과 과탐은 하루에 뭐 20% 이런 식으로 좀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춰서 전 과목을 모두 공부했던 것 같고요. 그 외에도 과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념이 한 번쯤 흔들릴 시기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개념을 한번 쭉 훑어주었었고, 그리고 이제 수능 과목 중에서 한국사가 예상외로 정말 발목이 많이 잡히는 과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한국사도 빼먹지 않고 나중에 예상치 못하게 발목 잡힐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한 번씩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재수 삼수 생활하면서 큰 위기나 정말 뭐 힘들었던 적들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공부적으로는 크게 어려웠던 부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생각 외로. 그냥 나름대로 마음을 굳게 먹어서 그런 건지 네, 공부할 때 크게 흔들리지는 않았었고, 단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균관대학교를 걸어놨을 때 삼수 초반 부분에 이제 내가 이렇게까지 삼수를 하면서까지 대학을 이렇게 잘 가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흔들렸을 때 제외하고는 크게 네,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대망의 세 번째 수능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세 번째 수능 결과는 국어는 1등급을 받았었고요. 수학도 1등급, 그리고 영어는 그때 이제 처음으로 절대평가가 됐었는데요. 2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탐구들도 다들 1등급을 받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원한 학교와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우선 정시로는 제가 수시 성적이 별로 안 좋아서 내신 성적이 별로 안 좋아서 수시는 다 논술로 썼었고요. 정시 같은 경우에는 가군에는 건양대학교 의학과, 그리고 나군에는 영남대학교 의학과, 그리고 다군에는 제주대학교 의학과 이렇게 세 개를 지원했었고, 그 건양대학교 의학과랑 제주대학교 의학과 이렇게 두 개의 학교를 합격했었고요. 그 외에도 제가 이제 수능 시험 자체에 대한 좀 감을 찾기 위해서 경찰대학교 시험도 봤었는데요. 다행히 경찰대학도 이렇게 합격을 해서 총 3개의 학교에 합격을 했었습니다. 삼수 생활까지 해본 수험생의 입장으로서 이렇게 하면 재수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나보다 1년 더 빨리 성공할 수 있다라는 팁이 있다면? 우선은 성공을 하려면 공부를 기본적으로 잘 해야 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잘 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재수 때 정말 성적이 많이 올랐어요. 현역에 비해서. 현역에 비해서 재수 때는 성적이 많이 올라서 꾸준하게 그것도 어느 정도 나왔었고요. 근데 뭐 꾸준하게 성적이 나왔다고 해도 성적이 급상승한 만큼 안정감이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이후에 삼수하면서는 이제 꾸준하게 거의 상위권, 항상 거의 최상위권에 머물 정도로 성적이 잘 나왔었고, 그래서 제 스스로도 마음에 안정감이 생기고 성적 자체에도 안정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제가 안정감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보다 공부를 진짜 열심히, 열정적으로, 그리고 잘 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뻔한 얘기지만 재수 때는 몇 시간 정도 공부를 했고 삼수 때는 몇 시간 정도 공부를 했어요? 재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갓 20살이 되다 보니까 물론 이제 재종반을 다녀서 뭐 평일에는 평균적으로 정해진 시간 오전 7시 반부터 오후 10시 정도까지 평균적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주말에는 친구들하고 놀기도 하고 하면서 좀 버리는 시간들이 많았어요. 근데 삼수를 하면서부터는
뭐 기본적으로 평일에는 똑같이 공부를 했었대 이제 주말에 제가 이렇게는 안 되겠다. 모의고사 형태로 계속해서 공부를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주말에도 이제 거의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 8시 뭐 늦게까지는 10시까지도 계속해서 주말도 활용해서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자, 반대로 우리 지금도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재수생들에게 선배로서 너희들 이렇게 하면 재수생활 망한다. 한마디 시원하게 해주시죠. 우선은 자만하지 마세요. 아무래도 재수생들은 우리 고3 현역들에 비해서 개념도 잘 잡혀 있고 이미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번 수험 생활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초반부터 시작해서 모의고사 성적이라든지 성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고3 학생들은 이제야 시작해서 계단을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이제 재수생들이 초반부터 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온다고 해서 자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자만하지 말고 끝까지 좀 본인의 초심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이제 재수생들에게 마음을 좀 편하게 먹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재수를 하게 되면 부담감을 갖기 마련인데 부담감이 어느새 조급함으로 바뀌다 보면 정작 해야 될 일에는 선택과 집중을 하지 못해서 좀 결국에는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물론 부담스럽겠지만 부담스럽다면 거짓말이죠. 부담스럽겠지만 좀 마음을 편하게 먹고 계속 할 수 있다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의대 현역으로 입학하는 거는 신의 영역이라는 말이 일리가 있는 말이네요. 우리 학생들에게 조금 국영수 과목별로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성적 올릴 수 있고 본인만의 조금 학습법에 대한 팁이 있다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과목별로 공부법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봤을 때요, 저는 문제를 그냥 많이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문제가 어렵든 쉽든 뭐 풀이가 더럽든 너무 지역적이든 어찌됐든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사실 수능 시험장에 갔을 때 본인이 맞닥뜨리는 문제가 어려울지 쉬울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제 마음가짐에 따라서 쉬운 문제를 마주쳤음에도 너무 어려운데? 라고 느낄 수도 있고, 제가 선택한 풀이법으로 계산을 해보니 너무 계산이 더러운데?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죠. 사실 수능에서는 당황하지 않고 그냥 본인의 실력만큼만 풀어도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에서 최대한 많은 문제들, 여러 다양한 문제들을 접함으로써 수능에서 조금이라도 덜 당황할 수 있다면 재수생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공부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 뭐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연계율 떨어지니까 안 풀어요. 왜 안 풀어? 교육과정인데 많이 풀면 풀어볼수록 다 좋은 거지. 그쵸? 네. 또 생각나는 말 하나가, 학생들은 문제를 풀면 되지 문제를 평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주 좋은 네.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 푸는 데만 본인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풀어낼 수 있을지, 사실 결과가 중요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풀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공부법이 있을까요? 제가 좀 유명한 공부법 중에 하나인 백지공부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백지공부법은 제가 재수나 삼수, 어쨌든 수능에 대한 수험 생활 때는 사용하지 않았던 방법이긴 해요. 그때는 생소하기도 했고 잘 몰라서 못 썼는데, 제가 의대에 진학하고 나서 백지공부법을 활용해서 좀 이득을 많이 봤었거든요. 특히 암기 과목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예과 2학년 때 해부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해부학 단원 중에서 온 몸에 있는 큰 혈관들에 대한 이름을 외우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암기를 잘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봤더니 백지공부법이라는 게 있었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시를 들어서 제가 뭐 심장이랑 뭐 대동맥 이렇게 큰 혈관들, 진짜 큰 혈관들만 적어놓고 나머지 작은 혈관들은 제 손으로 직접 이렇게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백지공부법을 재수생들께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암기를 하는데도 도움이 될 뿐더러 본인이 부족한 게 뭔지 한눈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에도 좋고, 무엇보다 개념 노트하고 교재에서 주어진 요점 정리하고 본인이 정리한 백지공부법 한 그 노트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본인의 머리와 손으로 적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봤을 때 더 쉽게 이해가 되고 더 쉽게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암기 과목에서는 백지공부법이 아주 좋은 방법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탐구 과목의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뭐 국어나 영어에서 문법 개념이라든지 그런 암기가 필요한 과목들에서는 백지공부법을 적극 활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맞습니다. 이게 본인이 이제 아무리 뭐 교과서에서 개념 정리가 잘 되어 있어도 이 지식들을 본인에 맞게끔 구조화시키는 작업들이 되게 중요한데 백지학습법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고 또 나만의 그런 교재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되게 추후에 뭐 반복해서 공부할 때도 좋고 처음에 개념을 잡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또 학생들에게 더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지? 저 같은 경우에는 재수와 삼수를 모두 재수 종합반에서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사실 삼수 시절에는 돌이켜보면 굳이 재수 종합반까지 갈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전까지 해서 개념은 더욱더 탄탄히 만들어 놨는데 굳이 수업을 들으면서 시간을 좀 비효율적으로 쓸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인데요. 그 말인즉슨 어쨌든 순공 시간을 좀 잘 확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인강을 듣고 수업을 듣고 뭐 단과 강의를 듣고 이런 거 모두 중요하거든요. 근데 무분별하게 듣는 것보다는 본인이 진정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듣는 걸 추천하고요. 거기서 배운 것들을 본인의 것으로 만드는 시간들이 바로 순공 시간이기 때문에 하루에 평균적으로 4-5시간이라든지 순공 시간은 좀 많이 확보하는 게 오히려 재수생들, N수생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조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오늘 그래도 삼수를 통해서 의대에 합격한 우리 왕규쌤의 얘기를 잘 들어봤습니다. 우리 지금도 이번 또 좋은 결과를 위해서 재도전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거고 고등학생 학생들도 이 영상을 보게 될 것 같은데 항상 하는 얘기지만 꾸준하게 그리고 뭐 일희일비하지 말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릴지언정 꺾이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목표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분명히 원하는 결과를 꼭 이뤄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시험 한번 보고 힘들어서 또는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불안해하지 마시고 본인의 목표가 세워졌다면 우직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가실 수 있는 또는 천천히 걸어 나가실 수 있는 그런 우리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청춘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